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나마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코스피인데 코스피도 2490선에 대한 저항을 상당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벽을 뚫기가 쉽지 않은데요. 외국인은 현선물을 팔고 개인 쪽에서 현선물을 매수하면서 시장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장 유가증권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호건설 우선주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금호건설이 13.33%, 범양건영이 15.81%까지 상승을 하면서 2,82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도 16.76%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개별 재료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폴란드에 전초 기지를 마련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한 단독 보도가 나왔고요. 푸틴이 트럼프 당선인과 휴전 논의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이런 외신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장 마감 이후부터 들썩였었던 우크라이나 재건주 오늘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니퀘스트가 9.49%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보시면 SG글로벌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삼부토건도 8.16%, 그리고 건설 관련해서 오늘 금호건설 강세, 그리고 또 건설 건자재 쪽에 대림 비엔코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6% 상승, 비상교육이 7.3% 오르면서 6,330원, 까뮤이엔씨,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5% 넘게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가증권 시장에 상승하고 있는 특징주 가운데 어떤 종목을 꼽아볼까요? 네, 유가증권 시장 오늘 상승하는, 사실 시장 자체는 좀 보합권이지만,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좀 골라봐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컴퓨터가 지금 안 돼가지고.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KB금융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시장 자체가 오늘 좀 심심한 모습을 보여주죠. 가장 우려했었던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좀 쉬는 모습들 보여주는데 그 와중에서도 오늘 금융주들 올라가고 있고 KB금융까지도 4일 연속 양봉을 내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우선 고비는 넘어갔어요. 반도체가 우려감이 있었는데 우려감은 잘 넘어갔지만 폭발적인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반도체는 쉬어가는데 밸류업 관련된 모습들 사실 모멘텀이 지금 연말까지 해서 별로 안 남아있죠. 근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분명히 주주하는 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죠.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안 된 게 굉장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고 연말에 대한 부분들 시장 모멘텀 상당히 많이 줄여들었다라는 점 무언가 사기에 매력을 가진 종목들이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KB금융이 실적도 잘 나오고 있죠. 은행 부분에 있어서 이자 마진도 잘 나오고 있고 유동성도 좋고요. 우려감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주주환원 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KB금융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밸류업 지수 편입 기대감 오늘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모멘텀이 되고 있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선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일까요? 분명히 사실 전고점 부근 되면 전고점 부분이 10만 원이 좀 넘어갑니다.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장중 고점은 10만 3,900원이고요.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10만 1,000원인데요. 10만 원 정도에서는 분명히 매물 소화는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사실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는 매물이 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매물을 좀 소화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자리도 굉장히 오랜만에 아주 쭉 주가를 당겨보면은 22년도에도 이 주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묶여있었던 이 박스권에 많이 갇혀 있었죠.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6만 원대까지 이 자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KB금융이 갇혀 있었던 자리인데 밸류업이라는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좀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고점이 있다. 그럼 거기까지 우선 1차적으로 목표가를 잡으면 편한데 그런 부분들이 없죠. 사실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은 우선 이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0만 원 정도 가서 매물 한번 소화하고요. 여기에서 이 연말까지 좀 본다라면은 이 10만 5천 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한 5% 정도 추가적으로 전고점보다는 높게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업 모멘텀을 받고 있는 KB금융입니다. 바로 다음 달에 거래소가 20일에 거래소 쪽에서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을 변경하는 일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밸류업 지수로 편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2천억 원 규모의 밸류업 관련 펀드 자금 집행까지 있으면서 시장 받쳐주는 모습인데요. 다만 KB금융에 대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매물대를 잘 소화하는 과정들을 모멘텀과 함께 지켜보자면서 10만 원, 10만 5천 원 선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에서는 오늘 하나시스템 같은 방산주 또 우주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방산주이기도 한 종목이죠. 우주항공 쪽이 그 스페이스X의 우주선 발사 이후에 모멘텀이 좀 소실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왔는데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푸틴 쪽에서 휴전 의사 밝힌다는 점 때문에 뭐 이게 새로운 뭐 소식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 조건에 대해서 제시를 했었고요.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방산주의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데 하나시스템이 7.8%의 하락이고요. S&T 다이내믹스도 7.57%, LIG 넥스원 6.96% 하락한 22만 5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 방산주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타랩스 지능기업 이우선주 B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팜스코 등을 비롯해서 오늘 사료주의 약세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려산업,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등 종목들 오늘 사료주도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가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화에로스페이스 6.3% 하락 35만 6천 원 선이고요. S&T 에너지, 고려산업 같은 사료주 6%의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 꼽아볼까요? 네,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좀 전에 방산주 그러면서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요. LIG 넥스원도 그렇고 방산주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하락이 나타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연장선에 대한 이유도 좀 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은 분위기가 있었죠.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있었고요. 미국 MRO 사업 에 대한 진출, 이 기대감이 있었는데 MRO도 결국은 미군에 대한 함정입니다. 이 함정에 대한 유지 보수기 때문에 방산에 대해서도 연관성이 없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악재도 같이 좀 받고 있다라는 점. 방산이 떨어지는데 사실 악재를 만나서 방산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호재성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 매물도 같이 소화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최근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른 부분이 있죠. 조선주들이 최근에 좀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물론 하나오션이 가장 좀 많이 떨어지는 종목 중에 하나지만 다른 조선주들도 오늘 같이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시장이 그렇게 이 무난한 모습들이 안 나옵니다.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차익 실현 매물을 꼭 소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도 하나오션 같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기 전에 일정 부분 올라가면 매물이 나온다라는 점 하나오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꼭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줄 수 있는 걸 명확하게 지목을 해줬습니다. 바로 MRO 쪽인데요. 조선 같은 경우에 MRO 모멘텀을 받는 종목으로 하나오션이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었는데 노리셨던 분들이 진입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선을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사실 조선주는 MRO 모멘텀도 있습니다. 방산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실적이죠. 근데 조선주들에 대한 실적들은 하반기 좋고요. 내년도도 나쁠 가능성이 매우 좀 낮습니다. LNG 좋고 전체적으로 가격 자체가 좋은 선종들이 계속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찍히는 실적 자체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길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전 고점들을 좀 살펴보면 23년도 이 7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부분들이 있죠. 42,500원 정도의 매물이 좀 많이 몰려있고 사실 이 중간에는 매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정 부분만 소화를 하게 된다라면 이 전고점까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그런 실적과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가 42,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로는 뭐 지금에서는 크게 하락 가능성을 보지는 않으시나 봐요. 네, 사실 근데 오늘은 투심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주가는 양봉이 나오는 날 사시는 게 이 수익이 날 가능성이 훨씬 좀 높기 때문에 음봉 나온다고 무조건 가격이 싼 것 같다 매수하시기보다는 양봉을 좀 확인하시고 사시면 수익률이 좀 더 이 손실이 날 가능성이 훨씬 좀 낮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좀 많이 하락한다 그러면 이 35,000원 정도까지 좀 많이 하락한다 그러면 35,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양봉이 나는 날 매수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이후에 이 대선 이후에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주인공 하나오션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보시죠.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그 가운데서 교보 17호 스펙,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130%까지 시세를 내면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기록했었고요. 파커스가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커스 690억 원 규모의 유형 자산을 양도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3거래일 연속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회사 자산 총액의 거의 60% 가까이 해당하는 규모로 유형 자산을 양도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1,900원 선까지 주가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클리노믹스 한국정밀기계 나란히 상한가, 엑시온 그룹이 4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소식과 함께 상한가 들어갔고요. 강스텐 바이오텍 24%까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본 당국으로부터 줄기세포 공급을 승인받았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방 줄기세포를 이용한 2종의 재생 의료 제공 계획에 대해서 승인받았다라는 이슈와 함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아유인플러스 컴투스 홀딩스 17에서 20%의 상승, 컴투스 홀딩스가 29,700원 선까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재차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95,000달러 선 부근까지 다가서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주목하는 가운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쪽에서도 지금 자금이 좀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이어지고 있죠.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벡트에 대한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백악관에 가상화폐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비트코인과 코인에 대한 그 신뢰를 보여주면서 CBDC 쪽으로 가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도 보여주고 있죠. 위츠가 17%까지 상승을 하면서 상장 이틀차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내기주가 그동안 좀 한파를 보였는데 이 종목이 그 한파를 깨주고 있고요. 펜트론과 신진 SM까지 16%의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상승률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 눈에 띄실까요? 네, 코스닥 최상위 종목 중에 하나죠. 에코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는 사실 악재를 최근에 만났죠.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 축소 얘기가 나오면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우호적이지 못할 수 있다. 테슬라 주가 그때 좀 크게 조정을 한번 받았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LG 에너지 솔루션 포함해서 다 같이 좀 큰 조정을 한번 받았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어찌됐든 조정을 한번 받았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악재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 오늘까지 4일 연속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보조금보다는 사실 지금은 업황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23년도 고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거의 4분의 1 정도 하락을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보조금이 좀 축소가 되더라도 금년보다는 내년 전기차 판매가 확실하게 좀 올라간다.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은 좀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우려감들은 대부분 나왔고 악재도 소멸을 했고 내년 기대감으로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특히 최근에 기관들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닥권을 어느 정도 좀 잡았다는 수급적인 신호기 때문에 바닥권을 확인을 하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주가 업황의 바닥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이런 것들 바닥을 찍고 내년 전기차 판매 회복세에 따라서 주가 회복될지 여부 주목이 되고 있는 에코프로였고요. 이어서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하락하는 종목들 가운데서 CCS가 14%의 하락을, 스타코링크, 다보링크 나란히 12%까지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인벤티지랩은 지방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 그리고 마리화나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11%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장중에 장 초반 20%까지 급락을 했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10.41%의 하락 31만 4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이오플로우, 비트나인, RF 시스템즈, 그리고 서진 시스템, 코아스템, 캐몬까지 7%에서 10%까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이오주, 또 5G 관련주 낙폭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가운데서 꼽아주시죠. 네, 알테오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알테오젠이 최근에 주가 급락이 좀 심했죠. 45만 원 정도였다가 4일 동안 사실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5일 사실 이날까지 합치면 5일인데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20%까지 갔다가 지금도 마이너스 10%가 좀 넘는데 크게 하락 중인데 마이너스 20%까지 갔다 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사실 우려감들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상증자 5천억 설이 한번 돌았었죠. 그러면서 유상증자 할 수도 있다. 그럼 물량이 나올 텐데 라고 걱정을 하면서 주가가 한번 떨어졌고 이 19일 날 사실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좀 나오면서 머크 얘기가 나왔고요. 거기에 납품을 한 특허 물질을 제공한 알테오젠의 특허에 대한 우려감들, 주요 물질 알트B4에 대한 특허 심해 우려감이 작용을 했죠. 그래서 시간외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오늘 마이너스 20%까지 갔다 왔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특허 침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다라는 식으로 이 답변을 내놓았는데 사실 특허 침해가 진행이 됐을 가능성보다는 안 됐을 가능성이 높죠. 에코프로에서도 알테오젠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머크에서도 검토를 했을 거기 때문에 침해 가능성이 낮겠지만 근데 굉장히 또 큰 문제고 만약에 침해가 됐다라면은 문제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알테오젠의 라이센스 아웃 부분부터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알테오젠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매듭 지어져야 되는데 매듭 지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래서 알테오젠의 주가 안 그래도 투심이 좀 부진한 상황 속에서 악재를 만나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허 회피를 통해서 잭팟을 터뜨렸던 것으로 알테오젠에 대해서 지난해 분석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특허 침해 이슈가 나오고 있는 알테오젠입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이 약재가 좀 해소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투심이 깨졌습니다.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투심도 최근에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죠. 여러 대형주들 쪽으로 이 매수 심리가, 매수 기대가 많이 좀 옮겨갔기 때문에 헬스케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주들은 투심이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악재까지 만났다. 당분간은 좀 반등을 할 때까지 그리고 특허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의 주가 바닥이 어느 선에서 형성될지 여부를 잘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장은 일단 낙폭을 줄이면서 31만 4,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상무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정식 상무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